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합과학 14강으로 왔고, 이제 물질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무슨 물질을 합성을 하거나 분해를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질대사에서는 효소라고 하는 물질, 생체 내 이제 촉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효소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로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관여한 효소가 다르다. 자, 효소가 다 다른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대사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합성하고 분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합성, 어떤 물질을 이제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이렇게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 동화는 이제 한마디로 물질을 합성을 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에너지는 흡수가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광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용어에 합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좀 쉽게 느껴지죠, 그죠? 예, 동화는 합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화작용은 이게 만들어진 큰 분자가 다시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이거를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분자,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과정. 그리고 에너지는 방출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광합성의 정반대 작용이죠, 그죠? 이게 세포 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동화작용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그래프, 자, 동화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이 Y축이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요,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예, 동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이화 그래프입니다. 자, 이화 그래프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얘가 반응물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려간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여기 동, 합, 흡. 자, 동합, 흡 또는 이, 분, 방. 이런 식으로 요거 세 개가 항상 세트로 단어가 나와야 돼요. 동화하면 합성, 그러면 흡수,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화, 분해, 그 다음에 방출, 자, 이분방, 이분방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세포 호흡이랑, 자, 생명체 밖에서 벌어지는 연소, 이거의 비교표인데요. 자, 반응 온도를 비교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 호흡은, 자, 체온입니다. 체온. 자, 체온이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죠. 그래서 효소가 필요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의 생체 촉매예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생체 온도가 체온이 낮다 보니까 이 촉매를 이용해서, 네, 속도를, 네, 이렇게 높여주는,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 호흡에서는 효소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반응 속도는 매우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CO2와 H2O로 분해되는 이 반응에서
각 단계별로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거 둘 다, 이것도 이화죠, 그죠? 이화 반응입니다. 자,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요. 효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한꺼번에 방출하는 것이 연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물질 대사에서는 필수적인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데서 필수인데 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생체 촉매로서 생체 내에 있는 촉매로서 이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반응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냐면요. 모든 이제 화학 반응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응물이 이만큼이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네,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20이고 자, 여기 지금 요 그래프에서 자, 요 부분을 예를 들어 150 여기를 2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이게 100에서 생성물이 되려면 80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반응 자체가 이화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얘가 그냥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00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흡수한 다음에 쭉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흡수돼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만큼의 이 에너지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최소한 100 정도의 에너지는 들어와야 그때서야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생체 내 화학 반응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효소가 없을 때는 이 언덕이 매우 높아요. 근데 효소가 있을 때는 이 언덕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언덕이 내려가서 얘가 훨씬 더 조금 한 50 정도의 에너지만 주어지면 바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에너지 언덕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작은 물질은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요. 이 큰 물질은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효소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에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끔 합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기질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맞아야지만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체내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에서 합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반응물, 이걸 이제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효소가 이제 수크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수크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요 3가지 물질 중에서 자, 설탕하고만 딱 모양이 맞아 떨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 3개 중에는 설탕을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자, 자기 이 효소의 모양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기질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적 온도가 있어요.
최적 온도가. 너무 저온이면은 효소 활성이 낮아지게 되고요. 너무 높으면 구조가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때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 영향이 있다. 세 번째는 얘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반응이 다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고 다시 사용되는 친구가 효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응물하고 효소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반응물하고 효소가 두 개를 이제 모양이 잘 구별이 안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근데 얘는 모양이 변했죠. 원래 반응물에서 얘는 모양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효소냐? 그러면 얘가 효소인 것이죠. 모양 변화가 없는 것이 효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양 변화가 없는 것이 효소다. 그래서 처음에 요 녀석이 효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반응을 다 진행시키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모양 변화 없이, 구조 변화 없이, 네, 재사용된다. 그래서 얘는 재사용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온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재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위에다가 하나만 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자, 기질의 농도에 따른, 자, 속도 변화 그래프를,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기질이 많아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Y축에 속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X축에 기질의 농도를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정해지는 요 시간대에 처음부터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죠. 그죠? 일정해지면, 자, 이때, 효소가,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효소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효소가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 이후부터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처음 지점, 두 번째 지점에서 A 지점, B 지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자, 효소랑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복합체의 농도는 A보다 B가 더 큰 상태입니다. 요걸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나, 자, 이 효소가 똑같은 효소라고 한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자, 모두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네, 효소의 종류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얼만큼 이게 낮아지는지가 결정이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질의 농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에 따라 얘가 같이 증가하지 않고 효소가 같다면, 효소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이 A가 모두 같다. 모든 지점에서 같다. 그래서 A랑 B가 이 A는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문제 풀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이제 효소의 이용을 한번 보실 텐데, 생명 현상에서, 이제 다양한 생명 현상에서 이제 효소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 호흡, 또는 뭐 광합성, 이런 것들 다 효소가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정반대의 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도 역시 효소가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 소화효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뭐 아밀레이스, 뭐 트립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효소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합성되는 거, 단백질 합성 이런 것도 당연히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에도 사용이 되고, 이제 간에서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생명 현상에서 효소가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된장, 김치, 막걸리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그죠? 생활용품 중에서 이제 효소 세제, 효소 비누, 치약, 화장품 이런 것들, 그리고 포도당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당뇨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항생제, 소화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들이고, 또 이런 페트병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데에도 효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효소가 이미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좀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